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인적, 물적 피해 상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27분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 바로 이제 피해가 집계도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 규모 7.1의 강진이 구마모토 현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전체 집계는 아직 인데요. 이온몰 구마모토에 있는 이온몰이라는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에서 2층에서 붕괴가 발생을 하면서 최초에 이제 30명, 그 다음에 10명 단위로 이렇게 실종이죠. 연락 두절 상태가 되다가 새벽 4시 구마모토현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 2명 사망과 한 분의 심정지 상태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이제 기사로 전해지던 게 공식 확인이 된 건데요. 이제 그런 이후에도 뭐 공장에서의 심폐정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마모토 시내 병원 한 곳에만 100여 명 가까운 부상자가 입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또 이온몰 사고가 아무래도 10년 전 지진 때도 붕괴와 피해를 겪고 영업을 정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장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복구를 거쳐 오다가 전면적인 리뉴얼을 가지고 재개장을 했는데 불과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진이 됐고요. 이번 붕괴는 내지인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했다고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부분에서는 지금 LPG 2차 피해로서 가스 폭발 이런 쪽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국에서는 가스 폭발이 있었다는 신고는 받고 원인을 조사하고는 있는데 가스 노출 사고로 이렇게 크게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지진 즉시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2, 3일 내의 피해에서 약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지진 붕괴 피해 사망이고요. 3분의 2 이상의 인명 피해가 2차 피해로 발생합니다. 2차 피해는 지금 예상되는 LPG 폭발이나 아니면은 뭐 화재, 하다못해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를 일으켰죠. 그렇게 되니까 LPG 같은 경우가 만약 누설이 되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LPG, LNG가 있으면 LNG, 도시가스를 쓰게 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LNG는 특징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붕괴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붕괴가 갑자기 되면은 정상적인 데서 한두 군데 새는 정도가 아니고 전체 누설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가벼우니까 뜨게 되겠죠. 떴다가 건물 상부에 적체가 되고 그리고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시나리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이 무너지고 폭발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당국의 공식 발표도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력을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추가 붕괴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는 구마모토 현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수일 내에 여진이 올 수가 있고 여진이란 강도가 이제 지금 진도와 준하는 지진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근의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이 단층대에서의 에너지가 일시에 다 해소된 게 아닌 상태라고 하면 더 강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이제 진입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해당 쇼핑몰이 선반이 많아가지고 적재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후에 고립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지역은 쇼핑몰 외에도 전 지역에서도 구마모토현 21개 시정촌 단위 지자체 시군구 단위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체 단위로서 재구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 단위에서의 재구호를 뛰어넘어서 국가 단위의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 지역 선포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한 걸 보면 재해 범위와 피해 범위가 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처에 반도체 관련 공장들도 있고요. 또 규슈 지역에 원전도 있었는데 일단 뭐 반도체 공장이나 원전에는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를 합니까? 네, 일단은
그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흔들림에 대한 그 속도를 감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속도는 말 그대로 그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기 때문에 무겁고 큰 구조물일수록 동일 가속도에서도 큰 힘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중요한 수치가 되는데요. 일정한 특정치를 정해놓고 그 특정치를 초과하게 되면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는 게 맨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억제를 하는 제어봉을 삽입을 해서 가동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운전이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치는 도달하지 않은 게 그 상태가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그 갈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원자력 규제협회에서는 그 갈 단위를 약 120에서 260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그 원전은 한 3배 이상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치도 미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전에서 흔들림은 적었다. 예. 그래서 참고로 10년 전에는 그 해당 지역의 원전에서는 약 20이 안 되는 정도 수치 정도의 흔들림이 가속도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원전에서 피해가 없었던 건 다행인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7.1이고요. 예. 지진 자체 에너지 발생한 규모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진도는 가깝고 그 건물이 클수록 피해가 커지는데요. 예. 진도 7 단위가 구마모토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진 규모가 됩니다. 자체로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지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대응이 매우 강력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도가 이렇게 큼에도 그 범위도 광범위함에도 전해지는 소식으로서는 아마 재산 피해는 높게 되지만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진 규모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지진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예. 앞으로 수일간이 되게 중요한 그 기간으로 봅니다. 네. 지금 또 피해가 컸던 부분이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이거든요. 뭐 교통, 또 통신 이런 네. 문제들이 심한 것 같은데 뭐 공항도 폐쇄가 됐고 신칸센 같은 열차도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신간센 열차 규슈 지역 그 전체 부분에서는 노선을 중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정전이 48,000호로 집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전용도로 규슈 자동차도도 이제 그 진입 램프 자체가 붕괴된 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중단이 되거나 운행 중단 연기된 부분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근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피해 집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돼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뭐 당연히 여행 계획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 다행히 지금 수일 내에 복구될 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위험 지역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쪽에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저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그 일주일 동안 또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번 지진 규모 7.1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위력인 겁니까? 규모 7.1 강진은 매우 강력한 지진동을 지표에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의 진앙지에서는 일본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진도로는 7 정도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진앙지에서는 최대 지반 가속도가 0.2G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 기준이 0.2G였는데 그걸 상회하는 정도의 지진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진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서 내진 성능이 약하거나 좀 취약했던 건물들은 많이 붕괴되거나 손실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지진 발생 깊이는 보니까 10km 정도로 추정이 되던데 이 10km 정도면 깊은 겁니까? 얕은 겁니까? 10km는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서 흔히 보이는 깊이인데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후타카와 단층이라고 하는 곳은 내륙에 발생한 단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지진들이 일반적으로 한 4km에서 15km 사이 깊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많은 지진들이 한 10km 내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번 일본 지진도 한 10km 내에서 내륙 지진으로 유사한 정도의 깊이가 되는데 이 정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지표의 에너지가 거의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하게 되고 내륙단층의 특징이 도시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까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7.1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규모인데다가 깊이도 얕고 도시도 가깝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 뭐 부산, 경남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 흔들림을 느꼈다고 하고요. 중국 동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먼 지역에서도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진 규모가 일단 되게 컸고요.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 일대하고 제주 근해가 될 텐데요. 그곳에서는 고층 건물들이 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한 지진의 경우에는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한 20초 동안 이 단층면이 부서지는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20초 동안 단층면이 부서지게 되면 약 0.05Hz 정도 되는 이게 저주파 에너지가 강력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이제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가더라도 감소 정도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감소의 정도가 작게 되는 저주파 에너지는 고층 건물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들의 이 공영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점점 저주파수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내륙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큰 건축물이 내륙 안쪽에 있게 되면 먼 거리라도 이런 이제 저주파 에너지에 반응을 해서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본 기상청이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걸 보면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뭐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15시간 동안 규모 4 이상의 지진만 6차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가운데 가장 큰 여진은 규모 5.4 정도 됩니다. 지금 규모가 7.1 정도 되는 지진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6점대 후반까지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지진이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다만 더욱 우려되는 거는 양가의 해곡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 것, 한 150km 이내 지역에 있는데 이번 강력한 지진동에 의해서 많은 흔들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난카이 회곡은 100년, 150년 주기에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다른 지진이 그 여파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지 면밀히 관측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백승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 현지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당장도 이제 그 연락 두절, 고립 예. 상태, 실종자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구조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이제 그 폭염 상태가 지금 해당 지역도 지금 34도 이상의 예. 폭염 주의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진 시에 매몰 고립된 상태에서는 골든 타임을 72시간으로 봅니다.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구조가 돼도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그런 걸 많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그 여진 이후에도 우리 해당 지역의 교민들이나 여행객분들도 그 연락이나 안전 상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현지 관광객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 그 일본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앱이 있습니다. 예. 그 세이프티 팁스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앱을 설치하면 이제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고요.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 날씨, 재해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연락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하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런 해외에서의 재난은 또 위험한 상황이 또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외국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3210-0404. 3210이 거꾸로 하면 내 자리가 0123이잖아요. 예. 그래서 3210-0404 외우기 예. 쉬우시니까 꼭 기억해 두셔서 전화하시면 뭐 통역이든 아니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피시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아직까지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진의 위험도 더 있고
그에 따른 2차 피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분들이나 현지인 분들 좀 이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짚어주신 그 영사 콜센터 번호 3210의 영사 일단 네네.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당장에 내가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지진을 크게 겪어본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 아래로 숨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각각 어떻게 나뉩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동 요령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만 행동을 한다. 근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경우에 따라가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긴다는 개념에서는요. 지진 초기에 건물 자체 전체 붕괴보다 추락이나 낙하물 때문에 몸이나 특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피난 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화면처럼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잠시 흔들림이 멈추는 상태. 예. 그 상태가 됐을 때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건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조라든지 무너지기 쉬운 옛날 건물이라고 하면 즉시 대피가 맞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와 몸을 신변을 보호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예. 초기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시고 이동할 때는 가방이나 방석 이런 것들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지금은 건물 안에 있을 때의 경우인데 밖에서 관광을 하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지진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그 무너질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계시는 위치가 교량이나 무너질 예를 들어 높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심한 강진에서는 균열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포장이 된 4차로 이상의 도로고 예. 그다음에 관공서에 그 넓은 마당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주민 대피소로 지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대피소가 어떻고 내가 그곳으로 경로가 어딘지를 알아놓고 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넓은 개활지로 이동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시기 자체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네. 정리해 봤고요.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지금은 해제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쓰나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규슈에서 그 구마모토 지역이 이제 그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쓰나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본의 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육지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지진 발생한 지 1시간 40여 분 만에 이제 쓰나미 자체도 작았기 때문에 경보를 해제를 했고 우리나라 영향까지는 적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위험한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동해 지역에서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역대로 쓰나미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그 동해 쪽 지진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역대 2.7m 정도가 그 가장 많이 밀려온 쓰나미가 되는데요.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는 10m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약 추정되는 19,000여 명 정도의 막대한 사망자 중에서요. 90%가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사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주의점은 있죠.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상황 짚어봤고요. 또 앞으로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